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디자인 감각, 좋은 학벌, 아니면 뛰어난 두뇌, 뭐 그런 건 사실 없으니까 그냥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준병씨 일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항상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학창시절부터 저희의 노력은 원하는 만큼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열심이라는 방법이 사실은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학년별로 아니면 연차별로 설계의 레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삽질하지 않고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기 중에 탈건하고 싶었던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건축 때려치자, 이직하자 라고 생각했던 분들 현타를 없애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레벨 1 건축학과 신입생의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삽질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만 파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된 설계를 하려면 건물이 주변 환경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는지, 공간은 평면적으로 잘 계획이 됐는지, 혹은 단면적으로 공간감을 충분히 줬는지, 외벽은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형태는 어떤지, 그 형태와 외벽을 어떤 마감 재료를 사용할지, 진짜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벨 1 때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딱 하나에만 꽂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번 학기에 무조건 비정형 곡선 쓴 건물 만들 거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이 사례가, 이 건축물이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 거야, 막 이런 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라이너만 붙잡고 막 물어가면서 막 형태는 어찌저찌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막 뿌듯한 거죠. 근데 다음날 교수님한테 크리티카로 받으러 갔는데 교수님이 물어본 것도 형태는 어느 정도 재밌네. 근데 이 건축물의 프로그램은 어떤데? 이 건물이 전체 이 지역적 컨텍스트와 어떻게 연결되는데? 이 복잡한 형태는 도면으로 어떻게 그릴 거야? 막 이런 질문에 그냥 말문이 확 막히는 거죠. 머리가 완전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꽂혀가지고 하나만 팠으니까요. 그냥 그 부분들이 전부 다 0점인 거예요. 아무리 형태 디자인 하나를 100점을 맞는다고 해도 프로그램, 컨텍스트, 조닝, 도면 뭐 이런 것들이 다 0점이면은 뭐 만 10개라고 한다고 하면은 평균 내면은 10점인 거예요. 10점. 이게 바로 레벨 1 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는 하는데 노력이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수준의 설계 실력인 겁니다. 자, 이제 어찌저찌 막 학년을 올라와서 레벨 30 졸업 설계 단계까지 온 겁니다. 저 학년 때처럼 이제 한 가지만 파는 그런 실수는 안 해요. 컨텍스트, 프로그램, 조닝,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나 PPT로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졸업 설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레벨 30단계의 삽질이 시작됩니다. 바로 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는 내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거를 분석해서 건물 설계를 한 거죠. 그 전까지는 교수님이 자, 이번에는 주택 설계야, 아니면은 오피스 설계야, 전시관이야,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딱 대지도 정해지니까 그 대지에 적합한, 그리고 프로그램에 적합한 설계를 해 나가는 거죠. 시키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범생이처럼요. 근데 졸업 설계는 아무도 그 주제를 주지 않습니다. 너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해봐 라고 완전히 빈 백지, 도화지를 주는 거죠. 이때 대부분 학생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관심도 없던 막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 정책을 막 찾아보고 해외 공모전에 이런 주제를 슬쩍 갖고 온다든지, 뭐 요즘 이런 정책이 있다던데 뭐 이런 걸 해볼까? 뭐 AI 해볼까? 뭐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내 경험, 내 문제 인식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럴싸한 명분을 찾는 거죠. 뭐 저희가 막 있어빌리티라고 막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왜? 내 주장을 내는 게 무서우니까, 내 아이디어가 별로일까봐, 내 옆 친구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짜 졸업 설계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뭔가 그런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이 방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할까? 뭐 아니면은 내가 하굣길에 맨날 마주치는 똑같은 이 풍경 속에 있는 진짜 현실 속에 있는 문제에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 뭐 이런 부분은 불편한데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요. 진짜 작아도 내 문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겪은 문제,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바로 그 주제, 그게 바로 레벨 30의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정답을 찾는 설계가 아니라 나의 질문을 던지는 설계예요. 어떻게 보면 주제를 막 바꿔가면서 막 있어 보이려는 그런 삽질은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에서도 이어지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포트폴리오 특집을 한번 기획해 볼게요. 왜냐면은 저도 학창시절 때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학의 정서 첫 단계 집합만 계속 보듯이 첫 장만 계속 만들었거든요. 이거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정보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자,
드디어 졸업설계도 완료해가지고 취업에 성공한 레벨 60 신입사원 단계입니다. 졸업설계 때 뭔가 나만의 질문을 가득 채웠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뿜뿜할 때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막 사례로 참고했었던 그 멋있는 건물을 설계한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는 그런 프라이드도 되게 올라와 있고 엄청 들뜬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디자인을 시작해보자 라면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감정에서 세 번째 저희의 삽질이 시작됩니다. 바로 주어진 일을 넘어서 주도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오버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영상에 맨 처음에 말했을 때 내가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준병씨 일이나 잘하세요 라는 그 피드백을 받은 게 바로 이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학생 때는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A뿔을 받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어떻게 보면 남아가지고 뭔가 한 발짝 더 나가려고 막 오버를 하는 거죠. 뭔가 내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막 느끼는 겁니다. 상사가 준병씨 이 부분 도면 고쳐서 가져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템플릿이나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거 해서 뭐 도각이나 이런 것도 해서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지시한 일이 아닌 내가 생각한 일들을 막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진짜 지금에서 그런 신입사원을 맡아드린다면은 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상사는 딱 A만큼의 결과물이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의 자료와 문제 없이 같이 연결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팀의 어떤 자료들과 문제없이 연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뭐 A+ 받아보겠다고 막 B, C, D 막 더해가면은 전체 계획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레벨 60 실무 전연차의 레벨업 방법은 창의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도예요. 상사가 시킨 일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 시간에 딱 맞게 제시하는 능력.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 뭐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감각들을 익혀 나가야, 그리고 상사와 이런 신뢰 관계를 쌓아 나가야 그때서야 진짜 주도적인 일을 맡게 되는 그런 포지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걸렸었지. 그러니까 이 일을 이분에게 이렇게 맡겨야겠다.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내가 처리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세워지는 거예요. 주어진 일의 감각을 모르고 의욕만 앞서는 거. 그게 바로 레벨 60의 열심히 삽질하는 방법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레벨 99 설계사무소 대표의 레벨입니다. 사실 이 레벨은 저도 설계사무소를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뭐 그러면서 되게 거만하게 생각하고 되게 착각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계사무소 대표 레벨에 오면 더 이상 삽질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레벨의 설계는 사실상 회사를 운영해보지 않았다면은 굳이 막 잘 생각해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조금은 다른 차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벨 99의 설계는 바로 그림을 그리는, 도면을 그리는 설계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건축주의 문제를 풀어서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학생 때는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었던 어떤 예산이나 뭐 공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무하면서 완전 나를 반색했었던 뭐 착공 일정, 뭐 이때까지 도면 나와야 된다, 뭐 인허가에서 막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벨 99에서는 이런 게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제약이나 방해물로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조율해서 최적의 답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멋진 디자인, 막 이런 비정형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건축주가 원하지 않으면, 만약에 공사비가 뭐 100원이라도 올라간다면 그건 건축주한테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거리, 골칫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사실 아뜰리에서 일할 때 되게 크게 착각하고 뭔가 되게 거만하고 자만했었던 그런 내용이라 살짝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회사에서 막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막 도면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뭔가 먹여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진짜 이렇게 힘든데 막 이런 생각 하면서요. 근데 회사 대표님은 뭐 저녁에 약속 나가고 주말에 뭐 어디 뭐 교회 모임 가시고 막 골프 치시고 뭐 이런 걸 막 하시는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뭔가 좀 알겠는 거죠. 제가 만약에 밤새 그린, 하룻밤 밤새서 그린 도면의 가치가 많이 쳐줘서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대표님의 저녁 식사 한 끼, 아니면은 뭐 골프 모임, 이런 거 한 번 간 그 몇 시간이 2억, 3억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요. 그게 진짜 설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레벨 99의 설계는 컴퓨터 앞에서 뭐 라이노, 캐드 만지면서 레빗 뭐 이런 걸로 하는 설계가 아니라 사람, 돈, 기회,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는 문제거리들을 갖고 와서 멋지게 설계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을 따와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설계의 진짜 끝판왕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을 따올 수 없는 사람은 어차피 대표 레벨의 99레벨의 설계를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무소가 뭐 문을 닫게 되겠죠. 네, 오늘 내용에 아마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와는 약간 다른 경험으로 또 다른 레벨의 설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고 어느 정도 레벨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도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내가 엄청 화나는 부분에 대한 거를 3개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거에 꽂혀서 열을 받아 있나, 그리고 내가 그거에 왜 열을 받았는지 이유도 한번 찾아보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도 찾아보고, 아니면 내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다독여도 보면서 스스로를 달래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종이에 적어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 당장에는 사실 해결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진짜 조금만 흘러도 그 순간들이 그냥 열받고 흘러가는 그런 기억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드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영상을 제공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뭔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내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험도 해봤을 거예요. 바로 머릿속에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답답했던 경험들이요. 혹시 나는 이만큼 잘하고 싶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결국에 그냥 이쯤에서 멈췄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뭔가 건축학도 분들, 아니 뭐 실무에 계신 분들도 그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면은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해결해 줄 내용을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로 달아놨거든요. 이어서 시청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